예,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윤경준의 이슈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지방권력 재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충남 도내에서는 도지사 선거 표심과 기초단체장 표심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재대학교 최효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참 많은 이슈가 있었고 또 이 지방 권력이라는 또 이 표심에 대한 권력 재편이 이루어진 걸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충남 지역의 득표율이 58.8%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49.8%보다는 9% 정도 높은 수치이긴 한데요.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남의 이 투표율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그 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평균이 50.9%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1%.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한 1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6, 7, 8, 9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그런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늘 하던 대로 투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좀 더 유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같이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온 것은 지금 이제 각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 많이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15개 시군에서 지금 그 5개는 민주당이 이기고 또 10곳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아마 충남 지역에서도 각 그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가 와서 연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투표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중앙당에서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우리 충남의 투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충남 지역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계속 해왔는데요. 특히 중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지방의 표심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었습니다. 이번 사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이제 우리 충남도지사, 또 충북도지사, 그리고 또 세종, 대전까지 총 4곳을 모두 민주당이 좀 싹쓸이를 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이제 우리 충청 지역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청 지역은 될 만한 곳에 마지막에 합류를 해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든 간에 이번 선거도 사실은 이제 이 전국적인 어떤 표심의 바로미터가 된 곳이 이제 이 충청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선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1년 안에 치러지는 그런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특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에서 70%를 오르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있었고요. 탄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여론조사의 갭이 크게 벌어졌었는데 그러나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4년 동안의 어떤 저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성적 있지 않습니까? 성과 이런 것이 이제 주민들에게 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공소 취소 관련되는 그 국회에서의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집권 여당이 좀 오만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게끔 국회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균형추를 맞춰가고 이러다가는 잘하면은 또 역전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판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 일단 민주당이 최종적으로는 좀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져갔다. 그래서 이 충청 지역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어떤 그 가늠자 역할을 이번에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네 곳 모두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이제 향후 충청권에 이제 이 광역연합이 좀 만들어지는 힘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제 충청권은 광역연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충청 메가시티 광역연합이 작동 중에 있고요. 또 광역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사실 이런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는 자치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정권인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 4개 자치단체가 14억씩 각출을 해요. 그래서 총 56억을 가지고서 1년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면 단위를 가더라도 1년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 가지고서 광역연합이 성공을 거두리라고 기대하는 아마 우리 주민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김태흠 지사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 통합을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행정 통합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자치권이나 재정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또 민주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만들어졌던 특별법에 자치권 또 재정 권한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행정 통합이 물 건너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충청권의 메가시티는 아마 이제 네 분이 다 민주당이 똑같이 공개됐기 때문에 뭐 작동은 계속 할 거예요. 작동을 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권한 이양, 그 다음에 행정 기능 이양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치권과 재정권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걸 보여줍니다. 예. 일단 뭐 충남 지역 주민들의 선택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충남도지사 선거 청와대 대변인 출신 이제 박수현 당선인이 현직 이제 김태흠 지사 꺾으면서 4년 만에 도지사 탈환했습니다. 4년 만에 좀 민심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충남에서도 예외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현 시장이 이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전국적으로 일반화한다는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충남에서 이 민주당 도지사가 탄생한 것은 아무래도 박수현 그 도지사 당선인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도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요. 또 이분이 이제 방송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할 때 보면은 되게 좌우로 나누어서 세게 얘기들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그렇게 큰 적이 없을 정도로 또 무난하고 또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표를 얻는데도 많은 또 도움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또 청와대와 가깝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또 도의회에서도 좀 다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총 50석 가운데에서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총 12석에서 33석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36석에서 17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도정이어서 이제 도의회의 권력도 재편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감시와 견제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의회가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이제 여소야대가 연출이 되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세종 같은 경우가 지난 때에 이제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또 이 김태흠 지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지방의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연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도지사 선거 또 사실 또 기초단체 시장 군수 선거는 도민들의 좀 엇갈린 표심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 도지사 선거 승리를 했는데 기초단체장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이 뭐 서산이나 공주 총 10곳을 수성을 했고 민주당은 뭐 천안, 아산 등 북구권 한 5곳 정도 확보하는데 그쳤거든요. 이런 결과 혹시 예상하셨을까요? 일단은 또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또 예상 밖으로 선전을 했다. 이런 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많은 지역에서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10곳을 이겼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5곳을 이겼거든요. 근데 그런 그 투표 결과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연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충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점점 그 진보 진영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뭐 이런 곳들은 다 이제 민주당에서 자치단체장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도 이제 국민의힘 그 공천 과정에 잠깐 좀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천안과 아산에서는 도의원하고 시의원 후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만큼 사실은 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이번 지역 중에 좀 아주 주요 지역의 좀 결과를 좀 보면은요. 특히 뭐 이제 서산시장 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완섭 시장 그다음에 명정호 전 시장이 세 번째 맞대결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완섭 시장이 승리하면서 서산 최초의 진검다리 4선에 성공을 좀 했어요. 막판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좀 지지율 1, 2위가 약간씩 바뀌는 현상도 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표심을 갈랐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명정호 후보가 이제 높은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서산 시민들은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 인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완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 공직 생활을 했고 또 이제 행안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선의 자치단체장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최적화된 그런 후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는 또 현역 프리미엄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조직도 있고 또 예산을 다뤄보고 또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 시민들이 이완섭 시장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서산시장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보면 뭐 다양한 콘텐츠들을 올려서 또 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이번에 당진, 또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짚어봐야 될 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곳이 바로 이 두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주, 부여, 청양, 그다음에 또 아산을 두 곳이 원래 다 민주당 의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 박수현 당선인이 도지사 출마하면서 사직을 했던 이 공주, 부여, 청양을 결국엔 국민의힘에 내주는 결과를 좀 얻어왔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짜 뼈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주, 부여, 청양은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충남의 보수의 심장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종필 전 그 총리께서 이제 어찌 보면 거기에서 계속 성장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이제 닦아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박수현 의원이 사실 이제 그 지역을 탈환하면서 또 이 지역이 이제 뭐 부여군수라든지 청양군수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천안아산처럼 이제 진보 색깔이 좀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 박수현 의원이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의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좀 굳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굳기도 전에 사실은 이제 도지사직을 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아마 지역민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국회의원 나왔을 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2년만 하고 저쪽으로 간다? 그렇게 아마 지역민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 모두 자치단체장도 국민의힘이 가져오고 또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이 가져온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는 지금 우리 저 비서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강원식 실장이 있는 강원식 실장이 털을 또 단단하게 다져 놓은 지역이고 또 후보 자체가 상당히 좋은 후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지방선거로 선출된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이제 뭐 지역 현안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잘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내세웠잖아요. 아마 그 공약을 다 달성을 하려면 수조 원이 있어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래서 공약들을 제가 볼 때는 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수위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공약들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또 우리 충청권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오늘 6.3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우리 오늘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 최호택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6.3 지방선거에 나오신 모든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이 선출되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잘 풀어가면서 이분들이 잘 살게 하는 것들이 실제 공약의 이행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